저는 출연연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이 출연연이야말로 이 일생을 한번 묻어볼 만한 데다. 이게 참 좋은 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.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우수인재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 출연연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저희 좀 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겠다. 좀 더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갖고 있는 목표고.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연구원 정년 환원 61세에서 65세로 금년부터 합니다. 넘어갑니다.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다음에 연구 인력 여기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우리 연구원들의 문제고 이 문제는 결국 젊은 연구원들 문제입니다. 사실은 비정규직.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하루아침에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해결하겠습니다.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평가. 저는 평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연구의 핵심은 저는 연구 잘하는 분한테 더 많은 연구비를 만들어주는 것. 그게 연구 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가 있어야죠. 그런데 그 평가를 매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 평가를 무슨 논문 몇 편, 특허 몇 편 이런 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평가제도 바꿨습니다.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. 이제는 이 기관 평가 3년마다 하고 그 기관을 1등부터 27등까지 27등까지 줄 세우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. 안 하기로 이건 다 확정이 됐고요. 그다음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익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미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돼서 PBS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. 개선하고 있어서 2011년에 작년에 이 정부 출연금 PBS가 아닌 것으로 나가는 예산이 정부 출연연구소가 가져가는 예산이 42.6%입니다. 그러니까 27개 연구소의 평균입니다. 그러니까 연구소마다 조금 다르죠. 물론 천문연구원, 수리연구원 이런 데는 90%, 95%를 이걸로 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27개 연구소에 대해서 42.6%인 걸 작년에 50%로 올렸습니다. 50%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. 이거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요거가 한 2천억 원쯤 됩니다. 그러면 2천억 원이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. 2천억 원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아니고 가든 예산에서 어떤 분들이 연구 사업하고 있던 거, 이제는 각 부처에서 연구 사업하던 거 그거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는 이제 당신들이 연구 사업하지 말고 이건 그냥 연구원의 뭉터기를 줄 수 있게 좀 해다오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온 돈이 2천억입니다. 내년에 이거 50%에서 60%로 또 올리겠습니다. 금년에 작업해서. 이게 거의 3천억입니다. 여기에 이제 우리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총론에는 다 동의하는데 내 사업이 없어진다. 그건 다 반대하십니다.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나서서 그 예산이 PBS 그 예산이 묶음 예산으로 가는 거는 그건 또 다 반대하십니다. 그런 어려움들이 하여튼 있어서 한꺼번에 못 가고 이것도 그래서 매년 10%씩 해서 이제 목표는 2014년에 평균적으로 70%는 정부 출연금이라고 해서 묶어서 원장께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30%는 그냥 PBS를 유지할 계획입니다. 저는 PBS의 장점도 있고요. 그래서 PBS는 한 30% 전체 예산으로 가고 70%는 이렇게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사실은 저희가 지금 50%가 묶음 예산으로 갔다 하고 이렇게 근사하게 보여드리지만 사실 제가 들여다보니까 묶음 예산 안에도 줄을 다 쳐놨습니다. 또 그게 무슨 묶음 예산이냐? 이걸 풀어서 원장께 드려야 묶음 예산이지. 그래서 그것도 속에서 한꺼번에는 못 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서 가능한 한 풀어서 연구원장께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출연연이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. 그럼 뭘 할 건가? 출연연 이제 우리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. 그동안 지난 40년은
추격하고 모방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추격하고 모방했습니다.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.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? 이제는 확실히 그건 아닙니다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굉장히 엣지에 와 있습니다. 많이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. 앞이 안 보이는 일입니다. 이제는 연구원 스스로가 저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이제 선도와 창조죠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쌓인 전문성 위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힘을 합쳐야 그래야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계속 그것만 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성을 무시하면은 그건 뭐 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요.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. 그게 이제 저는 융합이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개방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담을 없애야 합니다. 담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해야 된다. 개방과 협력. 그래야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사실은 이 출연연의 체제에 관해서 지금과 같은 고민을 이걸 제가 한 게 아닙니다.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게 아닙니다. 3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출연연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런 추격과 모방에서 선도와 창조로 갈 수 있는가 해서 정부에서 미국 다 아시겠지만 미국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. 그 사람들이 와서 뭐 7, 8개월인가 뭐 연구소 분들 다 면접하고 연구소 다 돌아다니고 파악하고 나서 보고서를 썼죠. 보고서에 나온 것이 출연 연구소들을 단일화시켜라. 단일법인으로 해라. 벽을 허물어라. 그게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. 지금부터 뭐 거의 3년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. 또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위 우리나라 민간위에다가 윤정영 삼성 고문한테 그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뭐 연구소에 계신 분들, 학계에 계신 분들 해서 열대 분한테 또 줬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. 우리나라 출연연구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 중요한 존재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그분들이 또 6, 7개월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. 그야말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죠.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출연연구소를 역시 단일화해라.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입니다. 거기서 나온. 또 시켰습니다. 3번을 시켰습니다. 3번. 3번을 시켜서 3번째 나온 것도 역시 정부 출연연구소를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3년 된 아이디어입니다. 그 민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에서 안은 이렇습니다.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법인으로 20개 출연연을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, 건설기술, 식품 이건 각 부처로 오히려 보내고 이쪽은 뭐 대학과의 연계성도 짙으니까 그냥 교과부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안전성연구소는 민영화시켜라. 그 시절에는 여기서 보고서를 낼 때는 이게 벌써 2년 전이니까요. 그때 아마 이 안전성연구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. 철학 다 똑같습니다. 다 마찬가지고 단지 변화는 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변화가 있었습니다. 수리천문연은 그 사이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글로 보내고 그 다음에 기초지원연구소, 정보연구소 이거는 대학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안전성연구소 이거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연구소 애출이는 지경부로 해라. 이런 변화입니다. 그거 외에는 모든 철학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를 모아서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의 울타리 안에 넣되 제가 누차 말하지만 융합과학, 융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. 저는 아이덴티티가 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하게 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힘을 합치는 게 그게 융합과학이지 이걸 다 뭉개서 뭘 어떻게
하겠다는 것입니까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어서 뭐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께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원장님도 계셨습니다. 대통령 우리 출연연구소 원장님도 다 오셨는데 바로 뭐 지난 주일이니까요. 업무 보고할 때 이 아이덴티티는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업무 보고했고요. 여기 와서 연구원 여러분들께도 이 아이덴티티는 꼭 지켜야 합니다.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은 이거 지켜야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저는 정부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. 이제는 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모이는 거에 저는 사실 이렇게 모이는 거에 더 크게 제가 스스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래야 힘이 세집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지난 12월 15일 날 개최가 됐고요. 저는 이걸 다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서양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서양 음악의 진짜 그 정화, 제일 탑은 뭡니까?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하나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오케스트라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지금 아주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, 트럼본 연주자 각각 개인이 있습니다. 개인 연구자들이십니다. 자,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금관악기 하는 사람을 몰아서 뭐 당신 가서 타악기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금관악기 더 잘해야죠. 트럼펫 더 잘 불고 트럼본 더 잘 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화음을 내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해야 서로 앙상블을 이루고 그래야 그게 최상 아주 천상의 음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은 이 바이올린 주자가 플루트에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한다고 그럽니다. 저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. 여기에 무슨 아이덴티티를 없앤다.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과학 기술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학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연구원에서 어느 날 노벨상을 받았다고 칩시다. 그 노벨상 받은 것을 왜 화학연구원만 누려야 됩니까? 우리나라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누리면 안 됩니까? 국가연구개발원의 화학연구원에 누가 받았다 해서 다른 전기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프라우드해하고 그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닌가? 그렇게 믿습니다.